실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그간의 수사를 보면은 많은 그 소환 수사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소명된 점이었고, 또 영장을 청구하려면 증거인멸과 또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당 대표로서 조사에 이제까지 임해왔고, 특별하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영장 청구에 관련된 언급들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치 수사고 정치 영장 청구다. 갑자기 귀국 결심하신 이유가 뭔가요? 네. 관리하던 자금 좀 북측으로 넘어간 게 있습니까? 쌍방울 돈 중에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에 쓰인 것 있나요? 김 전 회장을 최고적인 건 모른다고 했는데 그럼 자금 관련 결정은 다 본인 결정입니까? 귀국 결정에 번복이 좀 있었는데 김성태 회장 측에 압박이 있었던 건가요? 네, 김성태 회장은 지금 금고지기가 다 지금 결정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그거에 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그러면은 대북송금 관련해가지고 이재명이나 경기도랑 혹시 그 사업권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나누신 거 있으신가요? 예, 보신 것처럼 그제 이 압송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 재무담당 김모 본부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은 이 김모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김성태 전 회장도 영장 심사를 포기를 했죠. 그의 금고지기라 불리는 이 김모 씨도 영장 심사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부가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나요? 지금 영장이 발부될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거의 되겠죠? 예, 포기를 했으니까.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예. 오늘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구속이 됐잖아요.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의 범죄 혐의하고 이제 금고지기 혐의가 예. 상당히 부분 많이 일치를 합니다. 예. 그러면 김성태 전 회장이 구속이 됐는데 이제 금고지기가 실제로 이제 행동을 한 거잖아요. 예. 재경 총괄 본부장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구속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일단 뭐 강제 송환했을 때는 다 부인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검찰 수사 받으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조사를 받은 와중에 이제 세세한 부분이 나오면 그건 금고지기가 다 알고 있고 나는 모른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고지기를 강제 송환하는데 아마 김성태 전 회장이 지시를 한 걸로 보이고 예. 금고지기가 왔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뭐 굉장히 그 자금 세탁과 관련해서 너무나 자주 해가지고 뭐 계좌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수표도 뭐 바꾸면 이걸 뭐 아주 금액이 적은 수표로 막 나눴다가 또 붙였다가 막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서 검찰을 수사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또 대북송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금고지기의 매제잖아요. 그래서 아마 검찰을 수사하는 데서는 상당히 동력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은 김고지기 김모 씨를 구속시켜가지고 무엇을 캐내고자 함입니까?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북 송금과 관련돼서 단순하게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북 사업 때문에 광물 사업 때문에 북한으로 돈을 보냈다? 그 선에서 뭔가를 캐기 위해서 이 김모 씨를 구속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이 금고지기 김모 씨로부터 뭔가 좀 찾아내고 싶어하는 게 지금 검찰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횡령 배임과 관련해서는 금액이 500억이 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영장은 청구하는데 지금 우리가 세간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이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김성태 전 회장이 500만 달러 북한에 준 것은 경기도 스마트팜 대금을 대신 준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3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가 대북 방문, 북한 방문하는 데 대한 대가로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민주당이랄지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김성태의 진술 외에는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알지도 소설이다. 못한 사람이고 전화 통한 적도 없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자금을 집행한 금고지기가 어떻게 해서 돈을 집행해야 됐는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왜 40명이나 데리고 임원을 데리고 달러를 쪼개서 북한에 갔는지 그리고 이 자금 출처에 대해서 또 같이 뭐 그 자리에 뭐 선양이나 필리핀에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고지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계좌 추적이랄지 문건, 그다음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대북 송금에 대해서 김성태의 진술 자체를 보강할 수 있는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요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금고지기가
구속이 되는 것이 예. 사실은 수사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도 이 금고지기 김모 씨가 뭔가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제 대납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언론 보도는 안 되고 있는데 예. 아마 수사는 계속 하는 걸로 보이고요. 김성태 전 회장 혐의에서도 이 대납 부분은 빠졌어요. 네, 그 빠졌죠. 영장 청구 사유에서. 그래서 아마 그건 자체는 이제 확실한 증거는 검찰에서 아직 못 찾지 않았나 싶어요. 이 그런데 김모 씨조차도 그 증거는 없을 것이다. 아니 이제 금고지기를 상대로 조사를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대납과 관련된 부분이 전환사채와 관련된 거거든요. 예. 그 전환사채를 가지고 뭐 페이퍼 컴퍼니랄지 그 계열사 통해서 이 돈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서 이 돈을 돌린 걸 추적을 하고 있는데 예. 너무 자주 횟수를 돌리니까 검찰이 굉장히 추적을 하는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대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금을 어떻게 회전시켰는가에 대해서 이제 금고지기 어떤 예. 진술이 있다고 한다면 대납과 관련돼서 수사가 뭐 힘을 받을 것이고 금고지기가 뭐 아니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종결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검찰은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김광산 변호사께서 얘기한 것처럼 김모 씨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를 올가맬 수 있는 뭔가 결정적 증거를 저 김모 씨로부터 좀 찾아내고 싶어하는 게 검찰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쪽은 어떻게 보세요? 이 김모 씨와의 관련성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랑은 관련 없다라고 그동안 주장해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아무거나 다 가져와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는 모습이 갖다 붙인다? 좀 짠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뭐 영장을 칠 것이다라고 예. 검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저께 우리 민주당 사무총장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사실 저희는 답정로 기소할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나오든 뭐 예. 대장동, 뭐 성남 FC, 뭐 백현동 그리고 이번에 뭐 방북비 대납 이런 사건들 가지고 저희는 뭐 답은 정해놓고 기소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 당황스럽지는 않은데요. 사실 공소장에 방북비 대납으로서 뭐 800만 달러도 기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사실 검찰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지금 추정에서 비롯이 된 예. 것이고 사실상의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제시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검찰이 굉장히 좀 무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예. 안 들 수가 없는 대목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직 의원이니까 아마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것 같습니다. 이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국회의 새로운 뇌관의 핵으로 좀 떠올랐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얘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부결할 것입니다. 물론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뭐 지도부 회의도 있을 것이고 또 의원총회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내의 의견을 모으고 확인할 생각입니다만 마땅히 부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의 총의가 아닌가. 불체포 특권에 대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라는 것이 정의당의 당론입니다.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도 이제까지 검찰 소환 수사에 성실히 임했던 것처럼 체포동의안 문제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임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진영 논리에 대한 반성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간단한 방법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 당론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입니다. 예, 정의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고 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아서 정말 본인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입장도 당내 일부 있다는 얘기도 어느 민주당 관계자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완전히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사수할 생각입니까? 그것은 아마 그 의총을 통해서 토론을 좀 해봐야 되는 예. 일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게 가장 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점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당당하면 그냥 바로 영장 실시 심사를 받아버리는 건 어때요? 억울하다면. 그러니까 지금 뭐 수사를 나가면서 가장 당황했던 것은 검찰일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계속적으로 회피를 했어야 됐고 예. 국민의힘이나 여당에서도 이재명 대표 당당하면 수사 받으라라고 했었어야 됐는데 이것이 이재명 대표가 수사 라인에 가서 사진도 찍히고 실제로도 3회 이상 소환 자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장을 치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도 예.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수사를 받지 않고 세 차례의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예. 지금까지 왔다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충분히 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3차례 소환 조사에도 응했고 실제로도 굉장히 밤 늦은 시간까지 수사를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뚜렷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루어지는 기소 그리고 영장 청구가 과연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이게 예. 합리적으로 보일까에 대한 것에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통과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친문계, 비명계도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부결시키는 데 힘을 보탤 것이다. 똘똘 뭉쳐서 그렇게 전망하시는군요.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도 결국에는 수사를 받지 않았거나 예. 세 차례나 소환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거부를 했다면 예. 친명계 의원이 아니고 이제 비명계 의원들은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왜 떳떳하지 못하게 민주당을 힘들게 하느냐라는 예. 이런 의구심을 제시를 했을 텐데 이것은 수사를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수사를 받으면서 뭐 본인의 이야기를 다 소명을 했을 것이라고 봐서 아마 부결하는 데 힘을 좀 실어주시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전용기 의원의 말을 근거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면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김종인 씨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요.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겠죠. 그럴 경우에 과연 내년 총선을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공천권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김종인 씨는 대단히 회의적이고 대단히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기소되는 순간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그리고 사인으로서 이 재판에 본인 재판에 응하는 게 오히려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다. 내년 총선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는 전제하에 그래도 당대표를 계속 갖고 있으면서 재판을 하루 일주일에 뭐 두세 번씩 재판을 다니면서 내년 총선까지 당대표로서 공천권도 행사하고 역할을 하는 게 옳으냐, 민주당 총선 승리에 플러스 요인이냐 이 부분이에요. 일단 선거가 뭐 1년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예.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 대표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지 아닐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내용인데요. 예. 총선 한 6개월 정도 되면 민심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민심이 그래도 억울하다고 본다면 민주당의 지지율이나 예. 또는 뭐 차기 대통령 선거 뭐 선호도라든지 이런 데서 그게 급락을 하거나 뭔가의 뭐 이상 조짐이 보일 겁니다. 그럴 예. 경우에 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결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총선의 유불리만 생각해 보면 국민의 우려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해소하는 차원에서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총선에 유리할지는 모르나 또 정의의 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이 선거 이런 이 범죄 혐의가 단순하게 그냥 일반 범죄 혐의가 아니라 직전 대선 경쟁자였고요. 지금 현재는 야당의 당 대표에게 지워져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대장동을 이야기하다가 성남 FC를 이야기하다가 다시 백현동 이야기하다가 변호사 대남 이야기하다가 또 방북비라든지 계속 주제를 옮겨가면서 온갖 혐의는 들씌우고 있는데 뚜렷한 증거는 없는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판단할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검찰이 짠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9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진짜 잘못이 있고 정말로 뚜렷하게 실책을 했다면 검찰에서 정확한 증거 딱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 때문에 기소를 한다라고 했었다면 아마 이 재판은 이미 여론에서부터 끝났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것은 정치 보복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무슨 돈을 받았다라는 거냐라고 되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굉장히 무리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고 무리하게 기소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총선에 사실 유불리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어떻게든 정치 보복을 하려고 한다고 국민들이 해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세 변호사님. 네. 지금 이 전용기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뭔가 이재명 대표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좀 재판에서 물론 그걸 공개하겠지만 재판이 열리기 전에 체포동의안 처리 전에 미리 좀 언론에 이렇게 알려주면
어쨌든 여론전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으니까요. 검찰 쪽에. 그 가능성은 없어요. 꼭 재판에서만 검찰은 증거를 공개해야 돼요. 근데 그걸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럼 예를 들어 대장동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문건이 있잖아요. 유동규 발언이 있잖아요. 유동규 발언은 어떻게 해석을 해 달라질 수 있죠. 그렇지만 유동규의 발언이 신빙성이 있다랄지, 그다음에 정의학 녹취록이 신빙성이 있다고 법원에서 인정하면 그보다 더 결정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이미 다 알려졌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증거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이재명 대표는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이고 예. 검찰은 이건 뚜렷한 증거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예. 검찰이 낸 증거 자체가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은 맞아요. 예. 맞는데 지금 혐의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대북송금에서 대북송금 김성태가 줬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방문을 위해서 줬다 이재명 대표에. 이거 증거가 되는 거예요. 뚜렷한 증거예요. 단지 법원에서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문제지. 이걸 증거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하나로 이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총선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 부분은 제가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 입장을 떠나서 얘기를 하면 기소가 되면 재판 받겠죠. 그러면 법정에 오곡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법정에서 수많은 증언이 나올 거예요. 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증거를 제시할 거예요. 그게 사실은 증거로서 가치가 있냐 없냐는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국민이 판단하겠지만, 그러면 재판 받을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새로운 증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표직을 내려놓고 갈지 가지고 갈지 그 부분을 이제 심사숙고해야 하는 거예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국회의원직 사퇴할 거고요.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나면 또 다른 거 뭐 증언을 본인이 인정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든 여론 재판을 이끌어내려고 검찰에서 노력을 할 것이고 아마 여당도 그렇게 표현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증거가 없다라고 했던 것은 이제 검찰의 내용들 다 봐야겠지만 예. 뚜렷하게 명확하게 국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대장동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9개월째 하고 있는데 대장동 일당들이 이재명한테 줬다는 내용 전혀 없고 이재명 측한테 줬다. 성남 FC는 이재명을 돕기 위해서 성남 FC한테 돈을 줬대요. 그리고 이번에 쌍방울 얘기하면서 쌍방울도 이재명을 돕기 위해서 이번에는 북한한테 돈을 줬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떨어지는 명확한 근거도 예. 없이 이렇게 수사나 기소를 남발하는 것들은 어떻게 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냐 이런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이후에 기소는 제가 보는 정해진 거고 기소된 이후에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질 때 지금 언론에서 흔히 정치인들끼리 하는 음모론 중에 하나가 여권에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규제해서 질질 끄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흔히 하는 거예요. 총선까지. 총선까지. 이 대목에 결국은 아까 김광삼 변호사 설명 잘하셨지만 거의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일은 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왔다 갔다 하면서 할 때 대표가 견뎌내겠냐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가 음모론 같지만 예. 나오겠느냐 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